교육 신청에 대한 교육 신청 시스템에 대해서 순차 다이어그램 모델링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교육 신청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 좋은 기업은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가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교육을 신청을 해서 그 부분을 교육받아서 그 자신의 업무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좋은 회사죠. 그래서 직원이 교육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러시아어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러시아어. 그래서 러시아어를 좀 배우고 싶다. 그래서 세션 초이스 러시아어를 신청을 해요. 트레이닝 리퀘스트라고 있는데 교육 요청을 하면은 교육 요청 클래스에 요청을 하면 요 트레이닝 리퀘스트는 교육 훈련 기관에 다시 주문을 넣어요. 러시아어를 교육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트레이닝 바디에서는 러시아 그 교육을 등록을 시켜놔요. 인롤먼트 교육을 시켜놓으면 트레이닝 리퀘스트는 컨펌을 줘요. 임플로이한테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엔드 센스죠. 그래서 교육 신청을 완료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을 짜다가 자바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다가 컴포넌트로 만들고 싶은데 그러한 컴포넌트 관련된 자바로 컴포넌트 관련된 공부를 좀 더 심도 있게 응용을 하고 싶다. 자바 애플리케이션 응용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선택을 신청을 하는 거예요. 트레이닝 리퀘스트에. 그러면 트레이닝 리퀘스트는 트레이닝 바디에 주문을 해요. 자바 프로그램을 교육을 등록시켜 주세요. 그러면은 트레이닝 바디는 자바 응용을 등록시키고 컨펌을 주고 엔드 세션 하고 그러죠. 또는 사실은 이러한 시스템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직원들이 무조건 자기가 원하고 싶은 걸 하면 스스로 하면 좋은데 어떨 때는 스스로 잘 안 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게 활성화되지 않으면. 그럴 경우에 트레이닝 리퀘스트가 뭐냐, 거꾸로 이 세션을 초이스를 안 해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과정이 있으면 이 근로자에 대해서 그 직원에 대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이 직원이 해보니까 MFC가 좀 부족한 결과가 나오더라. 평가에 의해서 MFC가 부족하더라. 그러면 요거 MFC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서 이 트레이닝 리퀘스트가 임플로이한테 줘요. 당신은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니 교육을 받으면 어떻겠소? 이 사람이 오케이 좋습니다 하고 나도 받고 싶은데 해서 오케이를 하면은 이때 오더를 하고 인롤먼트를 해서 등록을 시키고 컨펌을 하고 엔드 세션 하고 이러한 경우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가지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요 교육 신청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육 신청에 관련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모델링 해봤습니다. 다음 예제로 항공 예약을 봅시다. 항공 예약은 고객이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레저베이션을 통해서 예약 관리자가 있고 데스티네이션, 여기서 목적지를 넣었어요. 목적지가 크니까 넣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객체를 어떻게 추출했냐, 사실은 명세서가 있어야 돼요. 명세서가 있어서 거기서 추출하는데 항공 예약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명세서를 잘 모르니까 이런 학습을 할 때는, 공부할 때는 이렇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항공 예약 시스템이 얼마나 큰 프로그램이잖아요. 큰 프로그램인데 우리는 간단하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목적지 잘 보세요. 목적지가 너무 많으니까 오브젝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예약 make reservation에서 예약을 하면 핀 번호를 입력하고, 그러면 예약 관리자에게 예약 시스템이 verify pin 해가지고
핀 번호 확인을 요청해서 유효성 확인을 한 다음에 고객에게 목적지 입력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를 입력하면 예약 시스템 관리자에게 목적지를 전달하고, 요거는 항공편을 데스티네이션 이러한 것들이 있냐 이 목적지에 내용을 전달해 줍니다. 그럼 이걸 갖고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보면 여기서 커스터머가 레저베이션 시스템이라고 해도 레저베이션 시스템에 예약 이거를 보내줘요. 나는 예약을 하겠다. 그래서 바로 사실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시퀀스를 배운 사람은 리턴을 해서 핀 넘버를 입력하라고 보여주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빼먹었는데 바로 make reservation 버튼을 누르면 리턴해서 핀 번호 입력 화면을 보여준다. 그러면 핀 번호를 입력하고 이 시스템은 매니저에게 verify 핀 넘버가 맞냐. 이 레저베이션 매니저라는 거는 핀 넘버가 맞는지 또는 이 데스티네이션 목적지하고 어떤 DB가 되겠죠. 목적지라는 DB나 이런 거를 연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지를 그러면 핀 번호를 입력하면 요게 타당하다 하고 보내줘서 목적지를 입력하게 만들어요. 이것도 하나의 외부 시스템이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니저라고 하면 꼭 사람 같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입력하는 것보다 핀 번호를 입력하면 이 핀 번호를 검증하는 곳이고, 이 레저베이션 매니저는 데이터베이스와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되겠어요. 그래서 타당하면 바로 타당성이 보면은 이 레저베이션 시스템은 ask for destination에서 목적지 입력을 요구해요. 그 목적지를 입력하면 이 레저베이션 시스템이 매니저를 통해서 데스티네이션에 show flight 비행 관련된 내용들을 데스티네이션에 보내줍니다. 그럼 여기서 사실은 여기서 유저에게 그 내용들을 전체 내용들을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이게 뭐 갔다가 와도 돼요. 이렇게 커스터머에게 여기까지 해서 show flight에서 이쪽으로 그 내용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해서 데스티네이션 보여주는 이러한 항공 예약 시스템을 시퀀스 다이어그램, 순차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는데, 이게 좀 굉장히 큰 프로그램이라 간단하게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외 이런 거 자기가 스스로 해외 예약을 해가지고 항공권 예약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많은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넣어서 좋은 순차 다이어그램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산대가 있어요. 캐시어 틸이라고도 하죠. 캐시어는 그 금액 계산하는 사람. 틸 계산대, 여러분들 이마트나 어디 가면은 계산대 있죠. 그 시스템이에요. 계산대. 커스터머 고객이 되겠고, 그럼 우리가 이마트에 가면 물건을 샀어요. 캐시어에게 가. 캐시어가 이거를 어떻게 해요? 계산대에 바코드를 찍죠. 수량을 입력해요. 엔터 아이템이라고. 그럼 계산대에 표시된 물품의 가격이 캐시어가 확인하고 고객이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냐, 요 확인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캐시어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마트 가면 캐시어 있죠. 여기에 내가 사람이 있고 캐시어가 있고 요 안이 직원이라고 합시다. 직원도 있고 저도 있죠. 캐시어가 물건을 바코드를 가지고 어떻게 찍으면 이 안에서도 이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고 밖에서도 얼마인지 나오겠죠. 그죠? 양쪽으로 보여주게끔. 그래서 캐시어가 표시된 물품의 가격을 확인한다. 전체 끝나면 뭐예요? 계속 캐시어를 이 end of sale이라는 소리는 다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총액이 나오겠죠. 다 됐으면.
계산대에 표시된 물품의 총액을 확인한다. total to pay. 계산할 금액을 확인하고 고객도 확인하고 고객이 캐시어에게 가격을 지불한다. 이 시스템은 캐셔만 사용하는 거죠. 내가 돈을 주면 여기서 지불한다는 소리는 뭐냐, 돈을 주는 거를 소프트웨어로 개발할 수는 없어요. 주면은 이 캐셔가 뭐를 입력해요? 현금이다, 카드다, 둘 중에 하나를 입력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캐셔가 받은 금액을 계산대에 입력한다. 현금으로 입력하든 카드로 입력하든 입력을 하고 거스름돈을 캐셔가 확인하고 고객에게 준다. 그래서 계산대에서 영수증을 출력해서 고객에게 준다. 이렇게 이걸 가지고 그러면 순차 다이어그램을 그려봅시다. 아까 캐셔가 있고 계산대 틸이 있고 커스터머 고객이 있어요. 고객이 가져오면 가져와서 캐셔한테 물건 던져주는 거는 프로그래머 할 수 없으니까 캐셔가 일단 이러한 갖다준 물품들을 엔터 아이템 다 입력을 해요. 하나씩 입력을 할 때마다 틸은 프라이스 하고 프라이스 앤 디스크립션 했는데, 예를 들어서 샴푸 얼마, 콜라 얼마, 음료수 얼마, 물 얼마, 개수 몇 개,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커스터머하고 틸에게 화면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캐셔가 end of sale 다 마지막 끝까지 돼서 끝 하면은 총액을 양쪽으로 보여주죠. 틸이 양쪽으로 보여줍니다. 양쪽으로 보여주면 커스터머가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이거는 프로그래밍 할 수가 없어요. 캐시를 현금을 현금은 안 해도 캐시워 카드 하면 되겠죠. 여기다 캐시워 카드 이렇게 해도 돼요. ARD 캐시워 카드. 그치? 잘 글씨가 잘 안 나오네. 캐시워 카드. 그러면 캐시워 카드라는 소리는 캐시가 카드를 누르는지 버튼을 캐시를 누르겠죠. 그러면서 엔터 페이먼트 금액을 입력을 해요. 5만원 들어왔다. 카드를 긁었으면 얼마다. 바로 긁어주면 거스름돈 있으면 체인지를 돌려주겠죠. 그죠? 아니 거스름돈이 얼마인지 틸 계산대가 5만원을 줬으니까 5만원을 딱 입력을 하면 여기 엔터 페이먼트 5만원을 입력하면, 이건 캐시 줬을 때예요. 5만원을 입력하면 49,000원 나왔으니까 1,000원이라는 걸 보여주죠. 여기도 보여주고 여기도 보여주고 보여주죠. 5만원 넣으면 1,000원을 체인지를 하고, 그러면 이 캐시어가 이 사람한테 체인지를 주죠. 거스름돈을 커스터머에게. 이 주는 거를 내가 1,000원을 준다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요 체인지는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보였으니까 그 계산대에서 1,000원을 빼잖아요.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1,000원이 마이너스 1,000원이 빠지겠죠. 계산대에서. 그리고 여기에 돈을 주지만은 엔터 칠 때 1,000원을 하고 또는 계산대를 닫을 때 1,000원이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틸은 이제 닫혀졌으니까 틸은 리시브를 꺼내주겠죠. 그래서 영수증을 캐시한테 건네주고 캐시는 이 영수증을 커스터머에 주죠. 근데 사실은 이거를 리시프트를 준다는 거를 프로그램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썼는데 바로 틸에서 커스터머에게 줘도 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왜냐면 빼주는 게 캐셔가 빼줘도 되고 커스터머가 가져가도 되니까. 예를 들어 주유소 같은 경우는 제가 가져가잖아요. 주유소 같은 거 영수증 나오면 셀프 주유소에서 본인이 가져가니까 캐셔가 가져가도 되고 커스터머가 가져가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해하기 쉽게끔 리시브해서 하는데, 프로그램상에서는 요 틸에서 리시프트를 빼주는 것까지가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대 관련된 거를 우리가 순차 다이어그램으로
모델링을 해 보았습니다.